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그 지지층에 쉽게 포함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주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 또는 부산 경남 지역 이쪽 또는 대구 경북 지역 여기는 지역적 특성상 윤석열 너무 싫은데 민주당 가는 건 조금 좀 그래 이런 사람들 싫다기보다 좀 그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국혁신당이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두 종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만큼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어떤 걸음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가지 유인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밥도 먹으면 그렇잖아요. 너 밥 먹을래? 라면 먹을래? 너 돈가스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선거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자, 이재명이라는 요리사가 이번엔 너무 맛있게 김치찌개를 쫙 끓였어. 야,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자, 그런데 나는 오늘은 좀 한식이 좀 안 땡기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조국혁신당이 나 돈가스 이번에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윤석열이 파는 음식에는 가고 싶지 않으나 김치찌개 조금 안 땡기는데 라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싸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걸로 싸우지 마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땡땡 때문에 국힘 후보들 아우성, 이번 선거 졌다! 이번 선거 망했다! 이런 얘기가 국힘당 쪽에서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야, 참, 아직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제가 선거가 막판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조만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졌다는 얘기, 기세에서 이미 밀렸다. 라는 얘기들이 꽤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뭐 때문에 졌다 하는 건데, 뭐뭐 때문에 졌다. 이번 선거 졌다. 국힘 후보들 아우성.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민주당 얘기도 아닙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속 깊은 얘기들을 꺼내놔요. 물론 제가 컨택하는 이 국힘당 당직자들은 골수 국힘당 당직자들은 또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꼭 극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얘기에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번 선거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서 졌다. 이대로 가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데? 나머지 두 개가 국힘당 내부 문제입니다. 첫째, 물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고 해요. 자, 물가. 자, 물가는 뭘 말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고 그래요. 식빵하고요, 감자, 이런 것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비싼 값에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값도 되게 비싸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유값이 꽤 비싸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임금이 오르고 있으나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산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 정부는 적절하게 외국에서 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수입해서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농산물이 많이 수입이 돼 왔고 그다음에 태국 쪽에서도 꽤 많이 수입돼 왔는데 중국하고 이게 무역 관계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단절을 하는 순간부터 국내 물가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 쪽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밀 이쪽 가격,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식빵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물가, 특히 생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선거 질 것 같대. 자,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물가를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대파 870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파 한 단에 870원이요? 제가 제일 싼, 제 주변에 가봤는데 뭐 마트 가봤더니 3,800원 정도가 제일 싸더라고요. 대파 한 단. 그러니까 전 어디에 870원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파 한 단에 870원 하면요. 그거 농민들도 손해봐요. 그 생산 원가가 안 나옵니다. 870원이면. 소비자가가 870원이면 산지 가격은 얼마겠어? 100원도 안 해요. 그거 팔겠어요? 농민들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870원이라니 어디서 870원? 예. 그거를 떡하니 들고서 웃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물가를 모르나? 승질 확 오르는 거지. 기껏해서 870원이면 괜찮네. 이딴 소리를 하는 그런 언론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서 웃고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 뭐라 그랬어? 야이 저 새끼 저거 아우 콱 그냥 그러면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물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대파 때문에 라는 말도 나와요. 대파 때문에 이번 선거 졌다.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아우성이래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윤석열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종섭 때문에. 자, 이종섭 때문에, 자, 황상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거친 표현이기도 하고 협박한 게 분명하지만 그게 크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대요. 저 썩어 빠진 놈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나 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이종섭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갔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종섭 같은 문제가 뭡니까? 뭐가 걸려있어요? 군 복무가 걸려있잖아. 자, 남자분들 군 복무할 때 대민지원 한번 안 나가신 분 있으세요? 대민지원 나갔을 때 꼭 군인들한테 위험한 일 시키잖아. 더럽고 위험하고 그런 시키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위험한 일, 힘든 일 꼭 군인들한테 시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꾸 금이 내려가지고 나중에 일병, 이병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일병, 이병들 아직까지 군 복무도 아직까지 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한 일 맡으면 어떻게 돼? 사고 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쳤던 분들,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생명의 위기를 벗어났던 분들, 그런 경험 다 한 번도 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다 한 번씩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자들 얘기들 전부 다 군대 얘기는 뻥이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듣다 보면, 아슬아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네. 다들 생각하실 거죠? 하세요. 그죠? 들어서 알고 계시고 겪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뭡니까? 간부들이 책임을 안 지고 튀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군 복무를 하는 기간 중에 사실 소령 하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소위 중위가 소령하고 싸운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병사들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내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 근데 그거를 소령이 내가 그렇게 승질을 부렸는데도 어디 가서 찍찍 소리도 못했어. 몰래 몰래 뒤에서 내 험담은 많이 하던데 대놓고 공개적으로는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왜? 병사들을 위험한데 노출을 시켰거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구제역이 한참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예방을, 방역을 위해서 우리 병사들 전 섹터, 작게 지역에 다 보내가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 방역을 했어요. 근데, 겨울에 이거 소독약 뿌리면 어찌 됩니까? 다 얼어붙거든. 그러면 애들한테 방한복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염복도 줘야 되잖아. 둘 다 안 준 거야. 근데 방한복, 방염복, 그러니까 없으니까 고참은 방한복을 입고, 이 얼라들, 이 짬 딸리는 애들은 소독복, 소독복을 입고, 방역복, 흰색 소독복 이걸 입고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냐고. 약인데, 물인데. 애가 손이 부릅터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그 물을, 손 씻을 물을, 따뜻한 물을 안 갖다 주고 찬물을 갖다 주더라고. 내 진짜 소련거 진짜 그냥 내가,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종섭의 호주 도주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트리거를 건드렸다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졌다 하는 얘기들이 나온대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국힘당 쪽에서 이번 선거 졌다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 그 물가 인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과죠. 아시다시피 지금 사과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0,000원짜리는 못 봤는데 7,000원짜리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요만해 정말. 주먹보다도 좀 작은 이 사과 한 알이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야, 기가 차대.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가격이. 아니, 사과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금가값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백화점 이런 데서 파는 사과는 18,000원짜리 이런 사과가 천지백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과 같은 경우는요, 얼마짜리 사과냐? 신세계 백화점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 사과는요 무려 18,000원권이라고 합니다. 19,000원입니다. 작은 사과, 진짜 조그만 사과 한 알에 5,000원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사과가 19,000원짜리 사과. 자, 이 사진에서는 사과, 부사, 이건 별로 크지도 않지. 보니까 오렌지보다 약간 큰가요? 오렌지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 이게 14,000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사던 그 사과인데 2,000원, 3,000원짜리 사과가 지금 14,000원하고 원래 조금 값이 나가던 5,000원짜리 이런 사과들은 10,000원, 18,0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10,000원짜리 사과는요, 그 어린애들 머리통만 할 정도로 이게 멜론이야 사과야 할 정도의 그 정도 큰 놈들이 보통 그 정도 가격이 나가거든요. 제수용 사과. 보통 우리가 먹는 이 야구공만한 이런 거는 기껏해야 2, 3,000원, 글쎄 2, 3,000원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지금 사과뿐만 아니고요. 과일이 다 그래, 과일이 다 그래. 제가 어제 오늘 광고해 드리고 있는 것이 참외잖아요. 참외. 이 참외만 해도 그래요. 이 사실
그렇게 알이 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kg 정도 하나가 예, 지금 28,000원, 3만 원인데 이게 다른 데보다 싸대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참외철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싼 편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싼 과일이 있다는 거에 다들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뭐 과일뿐만 아니야. 지금 뭐 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귤 같은 거는 네, 보시다시피 이 귤 보세요. 6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6개 들어있는 건데 이거 하나가 예, 8,700원 6개 하나. 이게 골프공보다 조금 커요. 골프공보다 조금 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갓난아기 주먹만한 정도, 갓난아기 주먹만한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 갓난아기 주먹보다 크나? 한 초등학생 그 주먹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8,700원이에요. 6알에. 그러면 이거 하나가 예, 한 1,500원씩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옆에 있는 부사 한번 보세요. 이 부사, 예, 이거 하나가 한 알이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2주 전이래. 지금은 이 동일한 사과인데 13,000원에 팔린대요. 딸기는 오히려 요즘 딸기가 많이 안 올랐대. 딸기가 많이 안 올랐대요. 딸기가 지금 이제 끝물이잖아. 들어가고 냉동 딸기는 들어가고 슬슬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노지 딸기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자, 그래서 딸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딸기가 더 싸대요. 토마토, 예, 금값이더만요. 제가 엊그저께 제 주변 분한테 그 홍어를 선물을 드렸어요. 뭐 제가 저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홍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토마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왔는데, 예, 저는 몰랐는데 그 토마토가 꽤 비싸더라고. 한 4알, 한 6알 정도 들어있는데, 예, 그게 2만 원이 넘는데 무슨 토마토가 2만 원이 넘어 6알에.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늘 보던 중간치 되는 토마토야. 와, 요새 뭐 놀랄 정도예요, 놀랄. 이제 알파벳님 딸기 15,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예, 딸기 15,000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진짜 싼 거.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원래 그 딸기, 냉동 딸기, 하우스 딸기가, 지금 한참 이제 한참 나오다가 슬 들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참, 딸기가 그나마 싼 거예요.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무님, 토마토 엄청 비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토마토 장난 아니더라고. 자, 어디 그뿐 아닙니다. 이 과일이나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직히 뭐라고 한다? 예,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에서도 자료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냐면, 예? 모든 그 신선 식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다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이 2개 5,000원이래. 와, 나 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이 2개 제가 1,500원, 2,000원 할 때 제가 기억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근데 오이 2개가 5,000원이야. 애호박? 예. 네. 애호박 하나가 3,000원, 4,000원 하더라. 우와, 씨. 아니, 이거 뭐 음식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 이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 미치는 거예요. 그 식재료 값은 계속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밥값을 쉽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속 타고 애 타고 한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들 매출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매출이 줄었는데 가격을 올리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대요. 김밥 하고요. 김밥에 라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 요런 정도래. 국밥 뭐 이런 거.
콩나물국밥, 오리지널 요런 정도. 요런 거나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6,000원, 7,000원 하던 것이 지금 8,000원, 9,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양이 많거나 조금 고급진 뭐 재료가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는 뭐 10,000원을 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2022년까지만 해도 6,000원, 7,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점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1,000원씩 오른 게 6,000원짜리가 현재 9,000원 하고 있는 경우, 국밥이 하나 6,000원 하던 국밥이 지금 9,000원 하더라니까요. 돼지국밥이. 뭐 이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가지고 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면 뭐해? 월급 올라봤자 다 이런저런 거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단순히 우리의 체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3.7입니다. 기준은 2020년인데요. 2020년에 평균 물가를 잡아서 이 물가 지수를 잡아보면은 지난달은 113.3.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의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3% 올랐답니다. 물가가 3%. 이게 모든 소비자 물가를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물가, 그 제품의 물가 가격이 올라도 가격에는 이게 물가 지수에는 금방 반영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물건은 엄청 많잖아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물건 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가격은 오르지 않는,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물가들을 다 계산을 하고 평균치를 잡아서 물가 지수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품목에서 가격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라고 하더라도 수십 수백 가지 물건 중에서는 그걸 평균을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도 3%, 10% 올랐다는 거는 엄청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지수가 있어요. 물가 지표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2가 됐어요. 기준이 100인데 122, 20% 이상 올랐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생활 물가 지수는 116이었답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물가는 더 올랐다는 거죠. 여기에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신선식품이 있는데 신선식품 지수는 13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6. 즉 우리가 체감으로 많이 느끼는 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130%, 136%, 그러니까 36%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예. 자, 물가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 지표로 우리가 물가, 생활 물가, 우리가 느끼는 물가가 지표로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표로도 티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할진데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은 합리적이지 않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대파 한 단에 어떻게 875원 하는 데가 있죠?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면은요, 그거 그 생산지 물가는 더 낮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민들은 지금 적자 보고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난리가 났어야 돼. 이른바 대파 대란이 났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대파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부산 명지동 요쪽인데, 이 명지동에 지금 뭐 파 갈아엎고 난리가 났었어야 돼. 875원이라는 수치는 원래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수치를 들고 와가지고 합리적이네.
얼마나 이 국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개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이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선에 일선에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냐고. 지들이 볼 때도 이게 황당한 상황이거든. 그러니 야, 윤석열 헛짓거리 때문에 물가 올라서 안 그래도 욕 먹는데 윤석열 헛짓거리 하는 바람에 이번 선거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황상무와 이종섭 호주 대사입니다. 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예.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안 하고 황상무 시민 사심위 수석이라고 하죠. 예. 참. 언론인들을 상대로 뭐 회칼 테러 어쩌고 저쩌고 MBC 잘 들어. 이거 누가 봐도 협박이잖아요.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원래 농담하는 척 하면서 협박해요. 진짜 깡패 양아치가 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라고 할 때나 농담 아니고 진담으로 협박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농담인 듯 협박을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생활하는 사람 치고 저 정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 자, 사시미 칼이라니. 아유, 진짜. 서울대 나오고 KBS 기자 했다는 사람이, KBS 앵커까지 했다는 사람이 9시 뉴스 앵커 했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 사시미 칼이라니. 언론인들한테 사시미 칼, 뭐 정보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 아우, 진짜. 자, 이 사시미 칼도 사시미 칼이지만, 우리 국민들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트리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병역이에요, 병역. 병역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국민들의 반발심을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 지도 군대 안 갔고 지 아들도 안 갔고 그랬다고 상당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실제로 대권 후보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게 이제 국내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고 하죠. 예, 스티브 유, 내가 걔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걔 유승준인가? 스티브 유, 하여튼 스티브 유, 예. 그 스티브 유 같은 경우 국내에서 국내에서 추방되고 입국 못한 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죠.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봤자지, 솔직히 말해서. 아마 그 많은 돈을 쓰고 국내에 바득바득 우겨서 들어온다고 해도 글쎄요, 연예계 활동하기 어려울걸요.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이른바 아이돌이잖아. 아이돌은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스티브 유한테 열광하던 여성들이 이제 중년의 아줌마가 돼버렸어요. 근데 스티브 유 들어와 보면 뭐해? 이제 못해. 자, 이처럼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대목이죠. 자, 근데 군대를 안 갔다 보다 더 우리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군대 가서 죽거나 다치는 겁니다. 제가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을 때 제가 이달의 기자상 받은 주제가 군 의문사였습니다.
모두 6건의 의문사 사례를 모아서 각각의 사례별로 모았습니다. 군대에서 병을 얻어서 사망한 사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마치 자살인 거나 실수인 것처럼 위장된 사례, 혹은 누가 봐도 타살인데 자살이라고 은폐가 된 사안이라든가, 하여튼 6가지 사례를 모아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불교방송 시절 기자가 되고 2년 만에 받은 상이었는데요. 제가 그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모두 일제히 했던 말이, 어떻게 군대 가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였고, 두 번째, 이런 일 나도 하나 알고 있다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아픈 기억을 한두 개쯤은 가지게 하는 것이 군대 내 사망사고 혹은 부상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군대 가서 죽거나 다친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그것을 더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간부들이 책임져야죠. 지휘관이 책임져야죠.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자기 병력들, 특히 병사들 보고 내 새끼 그래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대, 이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을 내 새끼라 그래, 내 새끼. 지 새끼가 죽었는데 책임을 안 지는 놈이 있다며 그게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죠. 더군다나 얘가 어디 가서 죽은 거야? 대민 봉사활동하다가 수해를 입어서 실종된 사람 구조하려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명조끼만이라도 입혀서 내보냈으면 애가 안 죽었을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휘관 무슨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장을 빼내준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실행을 했어? 그래서 그 수사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도망을 쳐? 이게 이종섭, 네가 그러고도 장교냐? 네가 그러고도 별을 달았어? 네 같은 놈을 보고 똥별이라 그러는 거야. 네 같은 놈을 보고 똥별이라 그러는 거야.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종섭을 윤석열이 해외로 도피를 시킨 겁니다. 지가 뭐라고 변명하다 상관없어. 도피야, 도피! 이게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국힘당 사람들 말로는 이것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대, 지들. 자, 어제까지 왜 귀국하느냐, 귀국하는 거 뭐 적절치 못하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댔던 윤석열과 한동훈, 오늘 결국 이종섭을 조만간 귀국시킨다고 합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내용상 크게 문제가 없고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어 있다 라고 떠들었던 황상무의 경우도 이제 와가지고 사퇴를 시킵니다. 이유가 뭐다? 현장에서 쟤 둘 때문에 표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우수수수수수수.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상무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긴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특히 언론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편 황상무가 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겉봐 쌤통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득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이종섭은 별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종섭 별 예비역 장성입니다. 합동참모 차장을 했었어요.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현직 장성은 아니죠. 하지만 예비역 장성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종섭 지금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 별 3개예요. 자,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황상무도 황상무지만 이종섭을 귀국 안 시키면은 선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종섭을 불러들이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들이면은 체면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불러들인다고 해요. 회의한답시고 불러들인답니다. 갑자기 불러들이는 거죠. 예, 참 얼마나 다급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종섭이 들어왔으면 한동안 못 나가야 되는데 또 한 2, 3일 있다가 나갈 겁니다. 일주일쯤 있다가 나갈 거예요. 공수처에서 수사 안 하잖아 라는 핑계로 나갈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요,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대표가 3번인가 검찰청을 쳐들어가서 왜 나 소환 안 하느냐고 막 따지고 했었죠. 그래도 소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종섭은 지금 당장 소환하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씨.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수처가 약이 잔뜩 올라가지고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한판 뜨지 뭐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